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이곳은 해발 1000m 산의 팔부 능선 지역입니다. 봄 야생화의 여왕님 얼레지가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추운 날이 많아서 10여일 정도 늦게 핀 것입니다. 보라색 피침형 꽃잎이 6장이지요. 수술 때도 꽃밥도 전부 보라색인데 신기하게도 수술 때의 길이가 전부 다릅니다. 시방은 초콜릿색 사탕같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3개의 능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나중에 익으면 씨가 터져서 주변에 흩어지게 됩니다. 긴 시방에서 올라온 암술대도 보라색이고 암술머리만 흰색으로 3갈래입니다. 여왕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가락을 살짝 놓아봅니다. 우와,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릿결을 쓸어 올리면서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 옆에 보라색 얼룩무늬가 박힌 한 장짜리 잎이 보입니다. 이 잎으로 한 장으로 살아가다가 5, 6년이 지나서야 잎이 2장이 되고요. 7년이 지나야 꽃이 핍니다. 식물 전체에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니 항산화 작용이 정말 강하겠지요. 몇몇 동물 실험에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줄기의 털이 무성한 노루 오줌싹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십만 송이는 넘어 보이는 대군락지를 보시면서 얼레지가 드리는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얼레지들이 꽃잎을 오므리고 있지요. 얼레지는 꽃을 피운 후에는 약 2주일 동안 밤낮으로 꽃잎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대개는 잎 2장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잎이 3장인 것도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낙엽이 수북히 쌓인 곳인데 얼레지는 깊은 산속에 낙엽수림 밑에 비옥한 땅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에 주로 분포하고요. 그래서 영문명이 잎에 황갈색 무늬가 있는 아시아 백합입니다. 우리 이름 얼레지는 1949년 조선식물명집에 등재된 것인데 잎이 얼룩덜룩해서 그런 것인지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먼저 피어있던 꽁의 바람꽃들이 이제 얼레지에게 햇볕을 양보하는 시기 같습니다. 우와, 너무 아름답죠? 얼레지는 잎을 나물로 식용합니다. 잎을 데쳐서 우려서 나물, 된장국을 하면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어린 것은 잎이 한 장이라 채취하지 말아야 하고 좀 커서 잎이 2장이 되면 한 장만 채취해야 합니다. 다 따버리면 광합성을 못해서 땅속에 있는 구근들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땅속의 덩이뿌리에는 전분이 많아서 조림으로도 먹습니다. 멧돼지들도 전분을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20-30cm는 파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 캐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안 캐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만 상할 뿐입니다. 얼레지 뿌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약한 하얀 땅속 줄기 끝에 덩이 줄기가 달려있고 제일 끝에 실 같은 게 수염 뿌리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캐려면 주변을 넓게 30cm 깊이까지는 파야 하니 자연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해발 1000m 산의 팔부 능선 전체가 얼레지들입니다. 5월에 땅에 씨가 떨어지면 종자에 개미를 유인하는 지방질과 단백질이 붙어있는 엘라이오좀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개미가 이걸 물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운반해서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8, 9년이 지나야 이렇게 자라 꽃이 핀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복수초가 꽃이 지고 잎이 많이 자랐지요. 복수초는 꽃이 진 후에 나물로 오인해서 가끔 중독사고를 일으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왕님 얼굴을 한번 더 보고 가야겠습니다. 꽃잎 속을 보면 튤립꽃 모양 같기도 하고 W자 같기도 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제 5월 말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서 땅속에서 긴 잠을 잡니다. 그리고 10월에 깨어나
지하 비늘줄기에서 새싹이 나와 지상을 향하여 봄까지 올라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오다가 집 표면에 와서 땅이 녹기를 기다려 3월 초중순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링이 좀 되셨는지요? 얼레지의 삶을 모를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얼레지의 삶을 알고 나면 비로소 생명으로 느껴지고 생명으로 대하게 되므로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힐링이지요. 닥터 신만의 TV 구독자분들은 모두 그런 힐링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